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18일에 있었던 YTN 9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YTN 뉴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그 88 영상 중에는 그 김부선 씨하고 또 강용석 변호사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왜 강용석이라는 사람을 변호사로 채택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김부선 씨가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참여연대 출신이고 참여연대의 그 진짜로 그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컨텐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생각한 건 자막 또는 희화화하는 과정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자막을 통해서 웃음을 상징하는 히읗의 그 철자를 단어를 막 남발하는 거라든가 음악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경쾌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음악을 백그라운드 뮤직 BGM으로 깔았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그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위장전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실제로 위장전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게 이제 한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의 이슈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은혜 헌법재판관이 소위 말하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영호남의 어떤 갈등 또 시부모님의 반대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종교적인 이유까지 포함해서 무릅쓰고 결혼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장중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울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음악을 BGM으로 깔면서 결과적으로 이은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희생양 또는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범법 행위, 소위 말하는 그 위장 전입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굳이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현장 중심에 또 현장을 가서 정말 보도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파업에 특별한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는 정말 체계를 좀 잡으셔서 현장 중심에 그다음에 기자분들이 정말 현장에 가서 그걸 보도해서 그 시청자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늘 생각해 그 전문가 패널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정말 전문성에 대한 걸 한번 풀을 좀 늘리셔야지 되든가 아니면은 그 전문가들을 정말 적시적소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든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걸 뻔히 아는 분이 오셔갖고 그런 다른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뉴스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 패널의 그 어떤 풀을 좀 늘리시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그러니까 24시간을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 뭐 그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시청자들이 그것까지 이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문가에 대한 그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의 어쨌든 그분 자체들의 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YTN의 기자분들이 좀 나와서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그 전문성이 좀 확보될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늘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YTN과 시청자를 연결하는 시청자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제 자신이 얼마나 충실했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먼저 안팎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통 보도 전문 채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YTN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간간히 들리던 YTN 내부 갈등 소식에 속상해하며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YTN의 대내외적 통증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우리나라는 똥덩어리다. 그러나 모두 내가 싼 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자위원으로서 오늘의 YTN 현실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며 새로운 미래도 구성원 모두의 몫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구성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YTN 구성원 모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여러분 모두 하나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때에는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나 뉴스를 믿는 사람은 더욱 바보다라고도 합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 바른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요즘 보도 듣도 못한 언론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돈벌이하고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에 편승하며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매체도 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시청자위원으로서 정통 보도 채널 YTN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큽니다. 불공정을 넘어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언론 현실에서 빠르고 정확하며 공정한 뉴스를 위해 노력하는 보도 전문 채널 YTN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문 기자 육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거는 재정적인 것과 서로 맞물려 있을 수도 있지만 시청자 그룹들이 각 전문 영역이 다 있습니다. 저로 예를 들면 법률에 관한 많은 용어들의 의미가 다 다른데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가끔 저런 의미가 아닌데 잘 모르고 쓰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따라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의학 뉴스는 의학 전공한 사람, 그다음에 법률 관련 뉴스는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 이런 식으로 장차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뉴스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골라서 보도를 하고 계시고 그것이 역시 수요자 중심형 보도인데 최근에 이제 태풍을 앞두고 태풍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집 방송을 했는데 제목만 들으면 참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의외로 그 방송 참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형 보도 지금 뭐가 가장 수요자들이 원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한 새로운 정책에 관한 보도도 홍보를 겸해서 해주시면 결국 그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또 그 정책을 이용하게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외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고 개그 같은 걸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YTN에서 뉴스 외에 해주는 프로그램이 저는 다 유익하고 지식을 좀 쌓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지 사이언스, 구석구석 코리아, 원포인트 생활 양식 모두 다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YTN 시청자는 제가 볼 때는 젊은 층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든 30대 후반, 40대 이상부터 좀 보는 것 같고 따라서 YTN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를 계속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청자위원 9기 시작할 때 이제 좋은 뉴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역시도 좋은 뉴스는 참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데 이건 앞으로 계속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끔찍하고 무섭고 정말 살 곳이 아닌 세상 같은데 좋은 뉴스를 들으면 항상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고 참 희망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좋은 뉴스는 지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뉴스야말로 정말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그런 긍정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다른 의원 한 분 말씀하셨지만 뉴스가 계속 똑같은 뉴스를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뉴스가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실증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끔 말씀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역시
이럴 때 앵커 역할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 얼굴을 볼 때 자주 본다고 실증 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또 가까운 친구를 볼 때 자꾸 보니까 이제 좀 그만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앵커야말로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들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앵커라면 가족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YTN이 좀 더 좋은 앵커, 정말 우리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는 앵커, 자기가 좀 내가 오늘 뉴스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앵커는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앵커 말고 저는 생각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하는 앵커를 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좀 올립니다. 사실 또 시청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말고도 제 생각에는 좀 훌륭한 앵커가 나와서 또 스타 앵커가 나와서 YTN의 간판 앵커가 나와서 또 간판 기자가 나와서 그 사람 말이라면 내가 믿겠다. 저 사람 말이면 다른 매체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저 말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분이 23년 됐으면 좀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나이를 떠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좀 앞으로 그런 앵커를 앞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YTN은 가장 정통적이고 또 전형적인 일종의 모범생 같은 뉴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비해서 현재 YTN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의 언어 사용의 측면을 볼 때 처음에 제가 YTN 뉴스를 분석했을 때 정말 좀 과정을 보태서 한 1분마다 한두 개씩 오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자막 오류라든지 표기 오류들이 많았던 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4년 전에 비해서 자막에서의 표기 오류나 문장 부여 사용 그리고 화면의 자막 배치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일관성 문제 같은 것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막이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됐고 맞춤법 오류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어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적인 면을 보면 이제 최근에 외국어 사용이 굉장히 많이 남발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ICBM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줄여 이르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전문 용어를 원어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시청자들의 그 어떤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 쓰는 것은 비록 YTN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청자들에게 쉽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YTN의 그 어떤 지향점을 본다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이건 시청률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신조어나 유행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선정적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YTN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인터넷 전 매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종편이나 인터넷 방송을 따라가면서 저급한 어휘 사용을 한다는 것은 YTN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YTN에게 바라는 것은 폼이 있고 공정한 뉴스일 것인데 YTN의 정체성에 관해서 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YTN이 YTN답게 뉴스를 하는 것이 YTN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 많이 사라지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하거나 진실을 눈 감아버리는 그런 신문이나 TV를 왜 보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유튜브를 보면은 진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YTN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친정부적인 보도가 많냐, 그래서 잘 안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YTN이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YTN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것이지만은 또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 뉴스는 먼저 방송의 근간인 신속성이나 속보성, 정확성, 공공성 가운데 가장 기본인 정확성부터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들어서도 큼직한 오보가 몇 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오보가 있어가지고 사과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YTN 보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서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제작진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속보 취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뉴스의 신뢰도 문제인데, 2016년 닐슨 컴퍼니 코리아가 조사한 YTN의 연간 시청률이 경쟁사인 종편이나 보도 채널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뉴스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YTN은 TV와 라디오, YTN 플러스, 사이언스와 글로벌 채널 등을 거느린 대단히 큰 미디어 그룹입니다. YTN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자회사인 다른 채널과 함께 타워 쇼핑몰이나 DMB 등 각종 사업 영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미디어 환경에 대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점차 보도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시청률이 높아져서 회사의 경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다학과 뉴스앤이슈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뇌과학이란 학문 분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과학은 의료기술에 활용되기도 하고 공학이나 인공지능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을 통해 인간의 인지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YTN DMB 수다학에서는 수학 공부의 비법들을 뇌과학을 통해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수학에 흥미를 잃은 아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주제를 다뤘던 수다학을 만나봤습니다. 수다학의 한 코너로 자리 잡은 수학을 알려줄게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주기 위해 뇌인지과학을 전공하는 안영원 씨가 멘토로 출연했습니다. 수학 공부 방법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접근 자체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멘토는 학창시절 당시에는 수학을 매우 어려워하고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는 성인이 된 후 다시 수능시험을 준비해 뇌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멘토의 실제 경험과 뇌과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학 공부 방법을 전달해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멘토는 첫 번째 수학 공부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뇌가 더 활성화돼서 개념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학습과 문제의 답안지를 보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길 때 더욱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뇌과학의 원리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학을 알려줄게 주제인 뇌과학은
수학과의 뇌과학에 밀접한 관련성뿐만 아니라 뇌과학을 이용해서 수학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다는 점이 수학 공부의 중요성과 비법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수다학에서의 멘토링을 받을 학생을 영상을 통해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김건우 학생이었는데 제작진이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았을 때 건우는 뮤지컬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는 매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체능에는 열정적인 건우는 수학에는 흥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가 학습하는 모습을 전문가들이 지켜봤는데 수학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해 뮤지컬 연습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수학이란 과목은 적당히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건우 어머니도 아이가 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처음 알게 되어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오히려 다행인 듯 싶었습니다. 건우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5학년 문제도 선행학습을 할 정도로 수학에 대한 재능과 흥미가 높았지만 점차 수학에 흥미를 잃어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선행학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줬습니다. 또한 지금 건우에게 필요한 것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수학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던 3학년 수학부터 후행학습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건우에게 중요한 것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되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보드게임을 이용해 수학에 대한 친근함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솔루션으로 학원보다는 공부방이나 개인 선생님 등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건우는 노래와 뮤지컬 등의 분야에 관심을 보이며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무조건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아이의 관심과 특성에 맞춰 조언하는 모습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수다학은 뇌과학으로 살펴본 수학 공부의 비법뿐만 아니라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를 위한 구체적인 학습 지도 방법을 제시해줘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과 들도 붉게 물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 안과 밖으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근 YTN 뉴스에서는 국내 화재 조사의 실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학수사 이면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단라큰이라는 중요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단라큰은 전선이 끊어진 흔적을 말한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때 이러한 단라큰을 근거로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하는 주요 단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이것만을 단서라고 맹신했다가 왜곡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사건들의 원인으로 전기 합선이 지목된 수사기관의 발표를 심심치 않게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서는 16년 전에 벌어진 한 화재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2002년 경기도 양평에서 주택 화재로 4살짜리 남자아이가 숨졌는데 당시 소방서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두 천장에 형광등 전선이 끊어진 흔적, 즉 단라큰을 발견하고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9년 뒤 동거녀의 진술로 아이 아버지가 홧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방화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단라큰을 과신해서 수사 결과가 잘못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달라크니 화재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달라크니 바로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화재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로 전선이 녹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정밀기기 감정으로도 달라큰의 성격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답변을 요구하고 이를 반영했다는 점이 보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찰 관계자와 소방화재 조사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달라큰이 화재 수사의 잘못된 원인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내 주택 화재 중에 전기 화재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미국보다 3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달라큰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재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보도는 화재 사건에서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달라큰이라는 것을 재조명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건 이면에 숨겨진 중요한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심층 보도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